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막 우리는 유권자다 시민정치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행사 사회를 본 조국 교수가 나와 있는데요.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회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잘 보시네요. 그거 아닙니다. 네, 연습하신 것은 잘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사회 보시느라고 말씀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2012년 대선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정부 시기에 집권당은 한나라당이었고 네. 근데 그 한나라당이 끝난 게 아니죠. 새누리당으로 법통을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정책 노선들이 반복될 것인가 또 반복을 시키지 않고 중단할 것인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유권자들이 그 결단을 하고 그러면 그걸 넘어서 그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경제민주화, 복지화, 노동의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선거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누굴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단일화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필요 조건이 단일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단일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알파가 뭘까요? 이제 단일화만 되면 서로 누가 대통령하고 누가 총리하는 이런 문제를 끝나게 되면 전 질 거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유권자들이 너희끼리 나눠 먹게 하는 거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다른 한 지지자가 이탈해 버리거나 반대쪽을 찍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단일화됐지만 표는 줄겠죠.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왜 단일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유권자 전체에게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현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합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즉 정책과 비전의 공유 이것들이 분명해져야 된다. 우리 원래 친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라는 점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안 두 분 후보의 정책적 싱크로율, 그것도 일치한율이 80%, 9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일화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같이 계속 이제 그때 논쟁 벌이고 경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가 되고 지지자가 이탈해 버리게 되면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반대자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경쟁은 하되 우리 편이다, 우리가 같이 가자 이런 그런 결합력을 높이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 집권 후에도 그 새로 만들어진 정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권 후의 성공은 이 현재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 경쟁하면서도 연대를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단일화를 하고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정치혁신 부분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허무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좋은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지 정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후보의 오늘 아침에 발언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비판하면서 이런 거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는 결국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발언을 좀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랑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의는 패배하지 않죠. 그 말 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그 정의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의 강자와 부자의 정의 라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정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박근혜 후보께서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인혁당 문제와 두 번째 정수장학계 발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법부 판결까지 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갖는 정의관이 있는데 아까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 정의관은 적어도 대법원이 내렸던 그 정의관과는 다른 정의관 같습니다. 인혁당은 잘못되었다. 정수장학회 강압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그것도 동의 못하는 정의관을 갖고 있고 그런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그 정의관을 패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 즉 고집을 부리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없는 정의관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홍구 교수한테 드렸던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길까요, 질까요? 민주진영에서
이깁니다. 그런 어떤 이유에서죠? 전 그 1차 민주정부, 2차 민주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 JP 김종필 씨와 연합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몽준 씨와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였습니다. 그 두 번째, 당시에 그 민주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안 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 두 분은 파트너가 매우 좋은 파트너다. 그 과거의 1기, 2기 민주정부에 비하면 이제 3기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하게는 현재 단일화를 해야 하고 정권 교체하고 정치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 개혁과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복지를 이뤄야 된다라는 대중의 열망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교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정말 진보 집권 플랜이 그대로 실현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는 유권자다 이 행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 왜 이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왜 이번에 꼭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보고 합니까? 네. 예. 우리는 유권자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국 교수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단순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개인 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융합하고 연대하고 손잡아서 정권교체 이루고 정치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두 분 및 두 분의 캠프 바깥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 후보나 안철수 후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그 캠프의 생각이 전체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생각보다 우위에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보통의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발언을 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만이 진짜 승리의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무슨 말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조국 교수를 만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유권자다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단일화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꼭 이긴다 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한 우리는 유권자다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마이TV의 대선 주자 일정 관련 생중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